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죽일 듯처럼 굉장히 공포스럽게 또 몰아붙이더니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손바닥 뒤집으면서 강하게 연이틀 반등을 세게 해 주었습니다. 한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던 그 폭을 단 이틀 만에 돌려세웠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가 세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국내 증시만 전 세계 증시에서 유독 더 많이 밀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장 후반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 외 2차 전지 종목군들을 과도하게 밀어버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지수가 더 급락을 하고 그에 따라 다른 종목군들도 뭐 어쩔 수 없이 다 따라서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뭐 시장 반등하는 거는 참 항상 기쁜 일이고요. 일단 반등을 강하게 해줬다라는 거는 강한 반등 뒤에서는 이제 내일까지 뭐 오늘의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더 올라오고 코스닥 지수에서 21 이평과 주가 종합주가 지수가 맞닿는 구간에서 뭐 일정 부분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지금 강했던 종목이 더 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테마나 섹터가 나오게 된다면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뭐 조금 건실한 섹터는 반도체고 2차 전지 또한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 있어서 그 안에서 오늘 선도주자들이 좀 나왔죠. 사마알루미늄처럼 신고가를 또 치는 종목군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수를 견인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두 가지로 우리는 시장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는 뭘 보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11월 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높게 보는 거구나. 그로 인해서 11월까지 올라가고 연말에 금리가 인상이 될 걸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은 또다시 불거지는 대주주 양도세 우려로 인해서 좀 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템포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은 끝났습니다. 어려운 시장은 개인적으로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매매 빈도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라이브 방송 가입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 좀 어렵다. 뭐 시장을 바라보기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만은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뭐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 반등의 2차 전지 섹터 급반등 및 중국 탄산 리튬 상한가 반도체 섹터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성과 왜 오늘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했는지 그 상관관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미 국채 금리에 의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면 되고, 과연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으니 그 이후에 지금 반락을 연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반등을 하는 시점이 미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또 다시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보면서 템포 조절을 잘 하셔야죠. 주식은 싸게 사야 돈을 벌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지수로만 보면은 어제와 비슷하게 어제는 1300개가 상승을 했고 오늘 1200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빠지는 종목 없었다라고 봐지고요. 뭐 코스닥이 특히 좋았죠. 어제 거의 2.7%니까 어제 오늘 해서 6%가 반등을 해줬다. 5%가 이상, 5%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5% 이상이 반등을 해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뭐 외국인들 선물 대량으로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3조 8천억까지 누적된 선물 포지션이 1조 8천억을 최근에 줄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신용장구를 보시죠. 신용장구를 대폭 줄어든 신용장구 18조 8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0조 5천억이던 신용장구가 18조 8천억까지 빠졌고, 대신 고객 예탁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이 줄곧 50조대 머물렀었고 뭐 51조, 53조 하던 게 지금 46조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증시 유동성이 많이 약해지고 있구나. 그나마 오늘은 이제 최근에 낙폭하면서 조금 올라와가지고 6조대, 7조대 거래가 다시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는 약해진 유동성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아시아 증시도 국내 증시도 나스닥 현재 선물도 다 양호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편하게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뭐 추세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가부터 개인적으로는 조금 올랐다가 시가 갭 들고 살짝 밀렸다 갈 줄 알았는데 뭐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좀 많았던 시장이고요. 자, 이거는 탄산리튬 가격인데요. 탄산리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보이지? 오. 굉장히 불편하게 되네요. 왜 안 보일까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이게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인데요. 최근에 줄곧 내려오다가 뭐 얼마 안 됐죠. 바닥을 잡은 게 뭐 이때까지 내려오다가 좀 오늘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탄산리튬 가격이.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줄곧 떨어지던 탄산리튬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또 2차 전지를 땡길 만한 이유를 찾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저도 이제부터는 탄산리튬 바닥을 좀 잡아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똑같죠. 뭐 이평선들 정배열돼서 올려치는 거 보면서 얘가 추세적 상승을 하게 되면 관련해서 리튬 관련으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고 그동안 힘들었던 2차 전지 조금 살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채권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자, 이거는 미국의 10년물 채권입니다. 자,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부분은 4.3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9월달이죠.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굉장히 흔들렸다가 10월달에 이 극심하게 올라가는 이 구간에 지수가 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이제 4.9 근처까지 갔던 게 지금 4.572까지 내려왔죠. 4.5라는 이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구간에 가면은 미국도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구간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변곡점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떨어져 준다면야 얼마나 땡큐 하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땡큐 할 일인데, 자, 과연 미국 연준의 지금 금리라는 게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금리가 5.25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수 올라가는 거 오케이, 좋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점에서 얘가 올라갔을 때는 한 템포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구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면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매크로라고 세계 정세. 그러니까 매크로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 필요 없어요. 이걸 다 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하고 한다 해서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와 요인이 무엇인지, 시장의 악재가 무엇인지 이것만 딱 알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이제 분단 국가다 보니까 뭐 약간의 노이즈는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전 세계 증시에는 이게 참 호재로 작용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연준이 이로 인해서 스탠스를 조금 느슨하게 바꾼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불과 2일 전까지 시장이 죽일 듯
하락을 보이더니 금세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왔습니다. 2차전지 하락에 과하게 밀린 지수가 2차전지의 강세에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인지라 2차전지 특히 에코프로 형제가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하는 시장입니다. 이스라엘 이슈는 현재 진행 상황이며 그에 따른 노이즈는 계속 나오는데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오로지 국채 금리가 상승하냐 마냐, 연준이 11월 금리 인상하냐 마냐, 동결하냐로 시선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 증시의 반등의 가장 큰 모멘텀은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500불 근처까지의 강세,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삼성전자의 호실적 밀어볼 때 SK하이닉스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시장의 시선이 SK하이닉스 주가를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말아 올렸기 때문에 2차전지와 반도체가 쌍끌이 지수 견인 효과가 나오면서 영이틀 시장이 평온하고 강하게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미 증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일 CPI 발표를 앞두고 60일선 저항을 뚫어주냐 마냐 구간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이거는 미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요, 국내 증시는 바닥을 어느 정도 구축해 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한 15%씩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서 조금 조정 좀 받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 조정에 오히려 없는 사람이 기회로 생각하고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조정 시에 이러한 2차전지나 반도체 위주로 전략을 세워서 포트를 조금씩 계속 채워나가는 전략으로 보시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11월 FOMC에서는 별 이슈가 없지 않을까 싶으니까. 최근 특히 2차전지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는 중국 탄산리튬 가격도 한몫을 하는데요. 4일 전부터 바닥을 다지기 시작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상한가 마감이라 이러한 점이 지속 부각이 되면 생각보다 반등의 힘이 강하게,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악화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쳐도 앞으로 리튬 값이 오를 거잖아 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쳐 올리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지고요. 금일 삼화알미늄, TCC 스틸 그리고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 지수가 풀릴 때 폭발해버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유튜버에서 언급된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반면 뭐 TC 스틸은 그거죠. 오늘 삼성 SDI 미국의 공장 하는 거, 그 다음에 삼화알미늄, 도요타 이슈 붙여가지고 굉장히 좀 강했어요. 반면 제약바이오는 오늘 개인적으로 한올바이오를 시가 위에다가부터 분할로 싹 매도 주문을 걸어놨는데 뭐 이게 전부 다 체결되면서 뭐 매도로 수익을 잘 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간 시장이 빠질 때 제일 강했던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제일 약했던 섹터는 2차전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위칭 된 것이고요. 또한 금일 만기일이죠. 옵션과 주식 선물 만기일인데 개별 선물들, 자,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그동안 얼마나 하방에 숏배팅을 많이 했겠습니까?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만기일 날 가만히 놔두면은 그 주식 선물은 종가에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스윙으로 쭉 들고 왔던 대다수의 선물 투자자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에 이 종목군들을 팔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반대로 매도를 쳤던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공매도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기일에 종목군들을 더 끄집어 올리는 현상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고점 구간에 계속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간의 상승의 힘이 강했고 이러한 10월달 물에 굉장히 또 상방 베팅이 많았다면 오늘 만기 전에 한번 털어야 되니까 또 미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파생 쪽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는 잘 안 다뤘는데 앞으로는 만기일 부분에서는 한 번씩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러한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내일부터는 또 11월 물이
또 활발하게 또 거래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또 방향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와서 일일이 코멘트하기는 어렵지만 로봇 섹터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 주고 하락만 하다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몇몇 실적 나오는 쪽에서 관심을 서서히 여러분들 가져봐도 되실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이제 협동 로봇 외에도 T 로보틱스가 좀 있죠.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좀 물꼬를 터주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도 관심권에 두고 이제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반등이 분명 강했던 친구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수가 눌림을 보인 이후에도 아마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니 업종별 종목들 정리해서 대응해 보세요. 다행히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서 다행이다 싶고 다시 밀릴 때 전저점 이탈 전까지는 눌림으로 대응해 볼 만한 시장이다 생각하니 시장에 이젠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뭐 반도체 엄청나게 셌었는데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었고, 뭐 이런 거는 어저께 올라와 있네. 뭐 잘못된 거 같네.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만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은 그냥 여기서 보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 볼게요. 나스닥의 경우 오늘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단기 고점 구간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이걸 뚫고 올라가는 힘이 과연 있을까, 일단은 귀추가 저는 궁금하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길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거 보면은 이런 식이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뭐 한 3, 4일 강하게 올라와서 20일 근처까지 갔다가 또 죽였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죠. 뭐 대부분 강한 하락이 나오고 뭐 강한 반등 나온 이후에 뭐 내일까지 하루 더 반등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죽여버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죽일 때는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장에 죽일 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오늘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반만 죽이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점 지수에서는 판단을 하고 봐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드니까 급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 급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잘하면야 막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들어가고 막 해도 되지만은 뭐 서서히 계속해도 급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형주들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밀렸다가 오늘 뭐 갭 약간 들고 추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얘가 그냥 지수 버텨주기 역할만 해줘도 괜찮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세요. 최근에 이렇게 맨날 올라오면은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맞았던 게 양봉을 꽉 채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방향이 위로 열리게 되면 굉장히 한 차례 반등도 가능해 보인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한번 트레이딩 겸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려면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될 것 같죠. 얘는 시총이 90조가 넘으니까 엄청난 거래 대금 터져야 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에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걸 매매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오늘 삼성 SDI도 굉장히 또 세게 올라왔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다 반등은 좀 세게 나왔죠.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 에코프로 PM 오늘까지 해서 연 이틀 한 15% 정도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뭐 이렇게 잡아먹는 캔들 이후의 반등이라 21선 첫 번째로 한번 부딪히고, 한번 부딪히고 좀 눌렸다가 5일선 11선 정배열하고 다시 올라가는지 뭐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여기서 11선 맞고 내일 갭 떴다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주들이 어떻게 될지 조금 모르겠네요. 리튬 가격이 내일도 추가 급등을 해준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안 죽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오후장에 돌파할 때 하는데 돌파가 나와버려 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돌파 매매도 대응을 해봤을 것 같은데 돌파 매매는 끝내 못했네요. 이런 구간에서 13만 7천 원이 직전 음봉 구간이었으니까 이런 구간이 돌파되고 이런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뒤늦게 좀 듭니다. 그래서 강하게 좀 올라왔고요. 일단은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 2조 2천억, 뭐 어찌 보면은 참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과하게 올라왔고, 얼마간의 이익을 땡겨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미래에 한 수년 후에 이익을 땡겨왔다. 대신 시장에서 지금 모멘텀이 강하고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단기에 그냥 죽지는 않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 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죠. TCC 스틸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1조 8천억 원통형 배터리에 배터리 캔을 들어가는 종목에서 내일 좀 밀렸다가 이러한 신고가 구간까지 돌파를 할지, 파동으로 보면은 대파동이 한 번, 대파동이 두 번, 대파동이 한 번 더 나오는 걸 봐야 될지, 보통은 파동으로 매매를 할 때는 2파동까지만 하고 3파동을 잘 매매를 잘 안 합니다. 3파동은 매매를 잘 안 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좀 올라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네요. 다 좋은 흐름이고, 오늘 뭐 동아기업도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뭐 동아일렉트로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과거에 얘도 위에서 4분의 1 토막 내놓고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뭐 100% 상승인데, 아직까지는 이 동아일렉에서 380억 지난 분기에 나온 게 380억 그 전액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전액이 수출 데이터로 보면은 9월까지 국내 전액 수출은 괜찮습니다. 예, 양극재보다 전액 수출 데이터가 월등히 좋은 모습이라 국내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일단은 솔브레인하고 동아기업이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실적 기대감이 이번 분기에도 이어지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엔캔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미국에 예뿐이 없다라는 관점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액 공장이 뭐 동아일렉도 2024년 말이니까 2025년부터 공급한다 하고, 그 외에 우리나라 회사는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동아일렉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데 만들어 줘봐야 되는 거고, 2024년도에 도대체 누가 할 거냐, 그걸 생각해 보면 2024년도에는 일단은 다 먹고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먼저 들어가는 애가 장땡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참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 반도체 쪽을 좀 보면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오늘 상당히 좀 셌던 것 같아요. 그간 많이 밀렸던 ISC도 좀 올라왔는데요. 좀 이렇게 올라오고 밀렸을 때 ISC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비코전자 DDR5 관련된 종목, 한미반도체는 뭐 지속해서 좋은 모습이라 뭐 밸류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하기 좀 그렇고요. 자, 그 밖에 STI도 SK 향이죠. SK 밴더 쪽이고, 그 다음에 DIT 어제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인데 SK 하이닉스의 어닐링 장비를 계약한 종목이라 이 종목도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강한 상승 돌파 이후에 눌렸을 때는 매수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종목이고요. 자, 전공정 관련해서 이제 뭐 월덱스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종목군들 다 좋은 모습입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얘도 기회가 오고 라인이 오면 다시 매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오늘 뭐 생뚱맞게 마이너스 6%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걸어놨으면은 매수를 했을 건데 걸어놓지 않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 매수가였으니까 매수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얼척없이 이렇게 또 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그리고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얘도 GAA죠. 게이트 어라운드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 수급의 강도가 셌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CT에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떨어졌는데, 원래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은 그렇게 봐야겠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살려놓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강했던 종목이 터졌을 때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추세를 다 돌리고 악성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눌린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좀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종목군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 타점, 뭐 매매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하고 좀 넘어가고, 오늘 보면은 이제 몇몇 종목군들 막 장중에 이제 좀 튀어 올라오고 하는데요. 이 얼라인드라는 종목이 조기 치매 치료 관련해서 뭐 특허 뭐를 개발했다라는 이슈로 올랐는데, 자, 바닥권 이 초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주목은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안 보다가 볼까 말까 하다가 하도 이게 장중에 이 속된 말로 지랄 맞다라고 해야 되나요? 차트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장중 매매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어제 포시에스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포시에스도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터지죠. 평소 대비해서 몇 배가 터졌냐면 6만 1000%의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그동안 다 죽었던 이 물려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손절하고 손바뀜 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과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어제도 이거 시간 외에서 사서 그냥 시간에서 팔았었는데, 뭐 비슷하게 오늘 얼라인드는 장중 매매는 안 했어요. 이거 장중 매매는 안 하고 그냥 시간 외에 사서 아주 높은 가격에 좀 들어가긴 했는데요. 사서 상한가, 네, 상한가에 그냥 날리면서 이걸로 한 3점 몇 프로 정도 수익 마감을 좀 시키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들어갔습니다. 시간에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네요. 하나, 둘, 셋, 이 자리. 여기서 돌릴 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7시 20분, 30분 이렇게 두 번 들어가서 상한가에 그냥 다 매도를 하고 좀 나왔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어제 윈야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도 회원님들한테도 이거를 언급을 좀 하면서 정확하게 제가 매수 포인트를 던져주지를 못해 가지고 좀 아쉬운 종목인데, 저도 이거 입질 매수만 좀 몇백만 이런 구간에서 좀 해놨다가 점심시간 가까우고 해가지고 그냥 매도로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니아 에이드 예를 들어서 해서 반등할 때 한 3점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니아전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서 기업 회생 절차가 돼서 이제 회상 관리로 들어가면 법정 관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회생 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매각 이슈로 저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보려고 해요. 피중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상패 아닌 정지를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확률은 조금은 낮아 보이고, 그래서 아주 뭐 300이라든지 조금 소액으로만 한 이거는 해서 좀 잘 한번 관심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바닥권에서 참 좋았는데요. 대동은 좀 기가 좋았던 종목이라 어제도 좀 셌었죠. 어제 좀 셌던 종목인데 그냥 뭐 돌파로 이 자리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게, 근데 이 순간 호가창 이렇게 해서 좀 해서 1분봉으로 보면은 뭐 분할 매도긴 한데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데, 이 파동이 너무 크죠 한 번에. 그래서 이 파동 안에서 그냥 매도를 좀 하고 나왔고요. 돌파는 이제 당연히 이 시점에 유진 로봇이 먼저 치고 있는데,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대동기어가 차트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대동기어를 보는 게 좀 맞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대동기어로 매매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내일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2차 전지 반도체를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워낙 좋았잖아요. 워낙 좋은 상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소폭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HK 이노엔이라든지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 하나 정도 해서 봐야 되고, 또 유한양행은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 약자라가 약평유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에 이제 한 5.5%까지 가던 게 이제 3.7%로 마감이 됐는데, 얘는 내일 시가가 떴을 때 공략을 조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갔다가 하도 윗골을 많이 맞고요. 그리고 10월 23일 날 발표가 있죠. 그때 발표 이후에 세론으로 작용을 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되더라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항상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어요. 변동성을 많이 키웠는데 이런 20일 이평선을 깨고 떨어졌을 때는 이걸 빨리 돌리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이런 악성 운봉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는 반대로 주의를 해서 볼 필요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UAE 이 국왕이 원래 15일날 한국을 방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잠정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슈로. 그래서 관련해서 뭐 네옴시티라든지 기대감을 불어 넣었던 종목군들이 지금은 사실 굉장히 또 매매하기가 힘든 구간으로 접어들어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단기적으로는 패스하고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에서 종목군들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